What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리스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계신 영어의 품격을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표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희망이 이제 통역사인 학생분들한테도 정말 강조하는 너무너무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 go 그리고 형용사입니다. 자, go라는 단어 다 아실 테고요. 가다 그리고 뭐 형용사, 품사 다 아실 텐데요. 자, 이거를 두 개를 잘 합쳐서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초급, 중급자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표현을 먼저 조합을 몇 개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문을 들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품격을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초중급자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릴 이 go의 뜻은요, 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건 to change in some way, often by becoming worse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바뀌다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go 형용사 알려드릴게요. 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벼운 것들 몇 가지 한번 배워볼까요? 자, 뭔가 음식이 상했다라고 할 때 이거 음식이 좀 유통기한이 지났나 봐, 상했네.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이 맛이 변했다야 이러는 걸 go bad라고 합니다. go bad.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go bad. go bad. 자, 예문을 드리면 자, 이런 예문을 들어볼 수 있어요. This milk has gone bad. This milk has gone bad. 하면 자, 이 우유가 상했다. 자, 상하다라는 한국어 단어가 이렇게 딱 하나 동사가 있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go 형용사 틀에 넣어서 go b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니까 시제도 완료 시제로 바꿔줘서 the milk has gone bad. 자, 비슷하게 bad 자리에 sour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sour cream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소스 같은 거요. 자, 이제 그런 것들도 sour라고 하죠. 뭔가 맛이 시큼한 거. go sour.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cake has gone sour. The cake has gone sour. 자,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케이크 상했다 야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리고 남자분들께서 나이 들 때 걱정하시는 거 있죠. 머리가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는 거. 자, 이런 거는 go bald라고 하죠. 자, 그래서 my dad started going bald when he was in his 30s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30대일 때부터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하셨어. 자, 이런 말이 됩니다. So my dad started going bald when he was in his 30s.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go deaf인데요. go deaf. 자, 이렇게 하면 약간 귀머거리가 되다, 청력을 완전히 잃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뭐 사고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좀 가는 귀 먹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좀 요즘 청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이래서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보청기 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이럴 때 I think mom is going a bit deaf. a bit 같은 걸 넣으면 이제 청력이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좀 요즘 내가 뭘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셔. 자, 이런 말을 할 때 I think mom is going a bit deaf. 자, 이런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나이 들면서 우리 머리도 왜 새치 같은 거 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go gray. 나 새치가 나. 자, 이 표현들이 왜 여러분들의 영어 품격을 높여주는 거냐면 새치가 생기다, 새치가 나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생기다랑 나다로 이걸 풀려고 하면 너무 어색한 콩글리시가 나와요. 간단하게 짧게 쓸 수 있는 go 형용사 형태를 쓰시면 좀 어색한 콩글리시보다는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o gray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말로 할 때는 흰머리라고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요, gray라는 말을 해요. 회색빛으로 머리가 변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go gray, go gray. 자, 여기도 예문을 하나 드리면요, her hair is starting to go gray. Her hair is starting to go gray 하면 지금
그 사람 머리에 새치가 조금씩 생기더라고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go crazy인데요. go crazy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o crazy 완전히 막 미친 것처럼 돼버리다인데요. 자, 역시 예문을 한번 보시면 he went crazy and tried to kill him 하면 자, crazy가 좀 이런 흥분도 될 수 있고요. 또 화를 뜻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he went crazy and tried to kill him.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야, 미안하다 친구야. 나 네 여자친구랑 사귄다. 이러면 he went crazy and tried to kill hi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e was really mad. He got really mad. 이렇게만 맨날 쓰지 말고요. go 형용사를 가지고 he went crazy.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 wild도 있죠. 자, wild는 full of excitement, 막 흥분감에 엄청나게 휩싸이는 걸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뭐 청중들이라든지 또 콘서트에 와 있는 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go wild 할 수 있습니다. go wild.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The crowd was going wild with excitement. The crowd was going wild with excitement. 자, 이렇게 하면 이 청중들이 막 흥분감에 휩싸였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빌리 아일리시가 있다 그러면 그 딱 유명한 전주 있죠. 둥두릉두릉 이거 딱 들으면 이제 와 하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이런 게 going wild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go 형용사를 안 쓰고 표현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go 플러스 형용사 요걸 딱 써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crazy랑 이제 비슷한 표현이죠. bananas. 자, 이게 바나나에다가 s를 붙인 건데요. 이 바나나랑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crazy, insane 이런 뜻인데요. 역시 crazy랑 비슷하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내가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두 조각이 났어. 그러면 My dad will go bananas when he sees this. 야, 이거 아빠가 보면 우리 죽었다 이럴 때 My dad will go bananas 하면 아빠 완전 막 화나서 펄쩍 뛸걸? 자,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어를 화나서 펄쩍 뛰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go bananas, go bananas. 자, 이런 표현들이 있겠고요. 그럼 아마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이미 수거 같은 개념으로 배워보셨을 것 같아요. go bankrupt 하면은 이제 파산하다, 도산하다 이런 뜻이죠. The company went bankrupt last year. The company went bankrupt last year.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회사는 파산을 했어 라고 할 때 The company went bankrupt last year. 또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수 있죠. Go dark. Go dark 하면 The sky went very dark. 하늘이 완전 칠흑같이 어두워졌어. The sky went very dark. The sky went very dark. 자, 마지막으로요. 초중급자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go 더하기 형용사 형태 하나 알려드리면 go public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go public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중들에게 공개하다. 또 하나는 주식을 상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주식 얘기까지 하면 이제 초중급자분들한테 조금 많이 어려운 개념이 되니까 그냥 대중들에게 공개하다라는 거에 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They were ready to go public on their plan. They were ready to go public on their plan. 라고 하면 이제 계획을 그동안은 비밀로 붙였다가 이제 대외 공개를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마침내 대외 공개를 하려고 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급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go 더하기 형용사 조합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내가 좀 품격 있는 영어를 하고 싶다. 좀 되게 정제된 formal한 수준 높은 영어를 하고 싶다 하면 go 플러스 형용사 써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알려드릴게요. Go awry. Go awry 하면 awry는 꼬이는 거예요. 일 따위가 이렇게 꼬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My carefully laid plans
had already gone awry. 하면 내가 엄청 심혈을 기울인 이 계획이 이미 틀어져 버렸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go awry. 이건 그냥 수거처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If things go awry, you can still get it fixed at no charge. 하면 만약에 망가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무료로 다시 고쳐드려요. If things go awry, you can still get it fixed at no charge.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go unanswered. They didn't answer my letters. 이렇게 하지 말고 또는 They didn't answer my phone calls. 이렇게 하지 말고요. Go unanswered.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영어가 품격 있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드릴게요. All my letters went unanswered. All my letters went unanswered. 이렇게 하면 내가 편지를 정말 많이 보냈는데 답장을 한 번을 안 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Go unanswered. 이게 되게 원어민스러운 접근이에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합인데요. Go unaddressed, go unattended, go unresolved. 자, 이거는 방치하다라는 뜻입니다. Go unattended. attend는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해 주다, 돌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ttend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방치됐다. Go unattended. 비슷하게 address도 문제 해결에 착수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go unaddressed라고 하면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미결인 채로 방치되다. Go unresolved. resolve도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해결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다. 자, 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Reports of discrimination and other marginalizing behavior goes unaddressed by HR teams. 하면 이렇게 좀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이런 행위들이 인사과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Reports of discrimination and other marginalizing behavior goes unaddressed by HR teams. 해서 reports 이런 것들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나 차별당한다, 나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한다 이렇게 해도 인사팀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They do not fix the problem.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 이렇게 typical한 접근하지 말고요. 조금 더 품격 있게 go unaddress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 하나 볼까요? We're committed to ensuring that no patient goes unattended. 그래서 어떤 환자도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시스템이 좀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놓치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 의료진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We're committed to ensuring no patient goes unattended.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예문 하나 더 드릴게요. There's a fear that the longer the dispute goes unresolved, the greater the threat of more tariffs and lost business on both sides. 라고 했는데 무역 갈등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가 되면 더 많은 관세 조치와 그리고 이 비즈니스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결과가 양측에게 초래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한 번 더. There's a fear that the longer the dispute goes unresolved, the greater the threat of more tariffs and lost business on both sides. 자, 이렇게 아마도 무역 전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예문 한번 가져와 봤고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A lot of the political issues remain unresolved. 자, 이번에 조금 응용을 해봤는데 자, 상급자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Go unresolved 좋지만 remain unresolved 이런 식으로 동사를 remain을 쓰셔도 돼요. remain은 그냥 이렇게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 go는 약간 조금 더 액션이 강조되는 그 정도의 아주 slight nuance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 거는 go undiscussed인데요. 자, 이게 담론 자체가 부재하다라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yet too often cancer-related distress goes undiscussed
and unaddressed. 이 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도 없고 해결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Yet too often, cancer-related distress goes undiscussed and unaddressed.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드릴게요. More often than not, mental health goes undiscussed and unnoticed because of the lack of understanding, social stigma, and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bout the issue. More often than not, mental health goes undiscussed and unnoticed because of the lack of understanding, social stigma, and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bout the issue.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undiscussed, 전혀 어떤 공론화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unnoticed, 이건 바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질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상당한 병폐라는 것조차 인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어떤 social stigma, 사회에서 이제 정신질환 갖고 있는 사람들 낙인 찍는 행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go unnoticed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한번 예문 보실게요. His contribution did not go unnoticed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He hoped that his nervousness would go unnoticed 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떨려하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요. Important research about avian flu in China initially went unnotic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자, 그러면 이 중국 내에서 있었던 이 avian flu, 조류독감과 관련된 중요 연구들에 대해서 WHO가 조기에 이런 연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Go unnoticed. 오케이? 자, 이런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They were not aware of, they did not know such studies existed.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고 품격 있게 Go unnoticed. Went unnoticed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조금 정제된 말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건데요. Go unpunished. Go unpunished. 처벌을 안 받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예문 드릴게요. If a referee allows a foul like that to go unpunished, he's asking for trouble. 그래서 아니 심판이 돼가지고 저걸 파울을 안 불어? 그러면 아니 뭐 심판 안 하겠다는 거지. 뭐 심판 자격 정지당하겠다는 거지.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If a referee allows a foul like that to go unpunished, he's asking for trouble. 자,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표현 하나 알려드립니다. Go begging. 자, go begging이라고 하면요. 자, 뜻이 영영 뜻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Be available for use because unwanted by others.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 available 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남아 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Go begging.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시면 Half the apartments in New York go begging in the summer. 여름에 뉴욕의 아파트들은 절반가량이 매물이 나오고 텅텅 비어있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Half the apartments in New York go begging in the summer. 자, 또 다른 예문 알려드릴게요. If that bottle of wine goes begging, I'll have it. If that bottle of wine goes begging, I'll have it. 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집들이 같은 걸 했는데 그 집들이 호스트가 찾아온 사람들 고맙다고 와인 한 병씩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 막 안 가져간대.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If that bottle of wine goes begging, I'll have it. 내가 가져갈게. 자, 되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이든 간에 go 형용사를 써서 영어를 조금 더 간결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하는 법 배워보셨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센스 있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